자, 그럼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제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금리입니다. 금리. 첫 번째는 금리.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칫 집값 자극할라 금리 전격 동결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은 4월 달에는 기준금리 내릴까? 자, 뻥 대신 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이 저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를 사실상 내려야지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금리를 내려야지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반기 안에는 여름 이전에 반드시 뭐 뉴스에도 나왔듯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내리면 제로금리 시대. 그렇죠. 지금 금리에서 한 번 더 내리면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 한국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이 2.1% 성장을 했고요. S&P가 1.6%, 무디스 1.9%, 지금 한국은행만 2.1%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다 지금 2% 미만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런데 그러면 성장률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제로 성장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번 정부가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경기 부양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턱걸이대로 2%를 지켰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악재로 지금 연 초반부터 지금 2%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을 살려놓지 못하면 올해 한국 경제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에 남은 카드가 지금 몇 안 되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상당히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금리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면 실질적인 이제 마이너스 금리,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접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대 최저의 금리거든요. 근데 이런 금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현재 잠잠해지는 부동산 시장에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금리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현재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버팀목은 풍부한 유동성에 있다. 이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떠한 규제 정책을 펴도 그 규제에 대한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죠. 아니, 진행을 하고 있죠. 2주 내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10조 안팎의 코로나 추경, 이르면 금주 이내 편성한다는 신문기사입니다. 현재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이 광범위하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2%대 유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상 추경이거든요. 2% 성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15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는 지금 10조 안팎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조 정도의 돈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부진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이 이 추경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일이죠. 성장이 계속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야지 세수를 걷어들여서 그걸로 추경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추경 금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보십시오. 지금 뭐 임대료도 내려줘야지 되네 어째는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에 어떻게 한대요? 세금 감면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자,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도 당연히 끊기겠죠. 요즘 뭐, 무서워서 집도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전세 만기되는 집들 이사가, 지금 집을 구해야지 되는데, 무서워서 집을 안 보여준대요. 뭐,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시장도 지금 올수도비잖아요. 그죠? 누가 모델하우스 가서 집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뭐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세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용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약 10조 원 정도로 가정할 경우 월 평균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약 1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행 물량이 증가되겠죠.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적자 채권인데 채권 시장의 악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뭐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도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안전 자산이라는 선호 심리가 확대돼서 채권 시장으로 쏠렸던 많은 자금이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으로의 이동은 저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기업 경기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던 돈이 주식으로 들어갈 것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만 추경을 예산 편성을 하고 돈을 풀까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이 트럼프도 모든 사활을 경기 부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늘려야지 되고 중국이 유동성을 늘리면 기타 여러 나라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도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우리 몇 년간 전 세계 유동성 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부동산이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또 새로운 유동성 장이 하반기부터, 이 하반기라는 표현은 제가 뭐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하반기 안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돼야지 되니까 이 새로운 유동성 장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총선입니다. 4.15 총선이죠. 자,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이번에 총선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뭐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찌됐거나 민주당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공약을 펼치는 데가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냥 9억에 대한 기준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 백지화 시켜버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1기 신도시를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구도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완화해버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담보대출도 지금처럼 많이 막혀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한다면 역시 또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시장이 안 오고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이거는 선거를 치러봐야지 않은 겁니다. 뭐 제가 뭐 속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 역시 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 아파트의 흐름, 주택가격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달까지의 그래프고요. 2015년 4월달에 메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그냥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단기간 확진자가 한 100명을 넘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됐고, 그때 당시에 주택시장은 역시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뭐 분양시장이 침체겠죠. 분양시장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보이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도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의 위축을 막은 것도 사실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다른 정국이죠. 자, 코로나 사태 이후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우리가 앞선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상권의 붕괴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로 대형 테마 상권이나 이제 로드, 스트리트 상권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상가 중에 좀 선방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뭐 세탁소는 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안에 있는 학원도 뭐 갈 것이고, 뭐 학생 수야 좀 뭐 줄겠지만 학원이 문 닫을 정도는 아닐 거고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테마 상권, 로드 상권은 타격이 불가피할 수도 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제가 비추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멀티숍 상권, 대형 상권에 아니면 테마 상권, 이런 것들은 절대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상가 투자는 좀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 투자는요, 아파트 투자보다 10배가 어려워요. 10배. 예. 자, 그냥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가 잘못 사면 상가집 된다. 예. 상가는 잘못 사면 그냥 상가집 되는 겁니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주택은 망해도 본전이에요. 망해봤자 본전이야. 그죠? 그리고 뭐 2, 3억 떨어져도 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전세가율이 5, 60%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빠져봤자 1, 20%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상가는 그냥 100% 빠져버리는 겁니다. 매매가 5억짜리 상가가 영원히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특히 이런 외부 경기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상가입니다. 상가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주택시장은 지금 현재 한번 상황을 좀 보면요, 현재에도 노도광이라든가 마용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중국 지금 난리 법석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난리 법석인데, 지금 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를 빨리 줄이고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를 정부가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이게 이제 종식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기는 엄청난 침체를 겪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도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됐다. 자, 부동산 거래량도 올스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왜냐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경기가 안 좋으면 못 사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을 하는 사람보다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전세 물량은 안 그래도 없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본격적인 물량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거의 뭐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까운 입주 물량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전세가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거래는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뭐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반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 세로장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코로나의 위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채권 시장의 유동자금 등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열릴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그런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너무 막연한, 물론 이제 지금은 상승을 논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될 대목이고,
그 흐름은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은 지금 뭐 투자를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급격한 폭락이라든가 엄청난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지도 의문이고요. 왜냐면 집값, 내가 버티고 있는 나의 일자리는 온전한 가운데 집값만 폭락할 일은 없어요.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현재는 이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아프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